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SNS 같은 데 보면 이미 친구 A씨가 범인 아니냐라는 여론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죠.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처음에 이 학생이 실종되었을 당시에 많은 분들이 부디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고 계시고요. 부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변호사들끼리 이 사건을 두고 최근에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다들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범죄 혐의 특정도 어렵다.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 사건 해결이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어떤 분들은 친구 A씨가 왜 아직도 피의자 신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피의자 전환이라는 거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고, 그 상당한 이유라는 거는 단지 의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되게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찰 수사를 참 답답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경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건에는 그 사건의 죄명이 붙거든요. 살인죄, 사기죄, 이런 죄명이 붙는데 지금 이 사건 살인죄 죄명 아니에요. 변사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손군이 사망을 한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지, 손군이 살해당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사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사인의 분석 결과 외력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피의자를 찾기 위한 조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당시 가장 밀접한 피의자로 의심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인 A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과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익사라는 거예요. 익사라는 거는 본인이 실수로 물에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혹시 밀었다거나 이런 외력에 의한 익사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상이에요. 지금 손군의 머리에서 약간 자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과수 분석 결과 이 자상이 사인이 되기는 어렵다. 그럼 남은 것은 물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손 씨를 밀어서 물에 빠지게 하는 동영상 같은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온다. 이러면은 손 씨 변사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형사 사건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도 하는 거고 재판도 하는 거예요. 그 진실이란 사실과 달라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의 어떤 사실관계들, 손군이 4월 며칠 날 한강공원에 있었다라는 사실, 몇 시경에 둘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 또 몇 시부터는 A씨 혼자 있었다는 사실. 진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의 조각을 맞춰서 구성되는 것이 진실인 것이고, 결국 4월 25일 새벽에 한강에서 손 씨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가 바로 진실인데, 그 진실을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진실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실관계들이 수집이 되어야만 사건이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 A씨 발언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점이 많죠. 의심은 되는데 그러한 의심만 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친구 A씨가 범인 아니냐라는 여론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진범을 내비두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갔던 경찰의 행태,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블라인드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 거기에 대한 수사 보고를 써야 되고 언론 보도를 내야 되고 답변서도 작성해야 된다. 의대생 사건은 매스컴을 탔으니 중요하고 다른 사건들은 매스컴을 못 탔으니 별게 아닌 것인가? 또 아직 종결 안 된 사건을
이때다 싶어 온갖 루머만 쫓아다니며 퍼나르는 모습들. 제가 이 글을 보고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날 있었던 실체적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수사를 잘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언론의 관심, 여론의 태도, 이런 게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부 무책임한 언론들을 보면 결국 조회수 높이기 경쟁이 벌어지는 거고 세일즈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조차도 들어요. 또 여론은 어떠냐?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SNS 같은 데 보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유포되기도 하고요. 이런 게 오히려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해요.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건에 수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다른 수사는 인력 배정을 못 받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죠. 또 언론에서 이슈가 되지 않고 조용히 수사만 하는 사건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난달에 이제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무려 300kg이 넘는 컨테이너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거거든요. 아들 잃은 유족들은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러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밝혀달라고 기자회견까지도 열었지만 언론에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 언론은 대중이 흥미를 가질 만한 기사, 조회수가 높을 만한 그러한 사건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또래의 두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 이게 한편으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까지 하거든요. 손군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참 안타깝게 마음에 다가왔었는데,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손군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결론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망의 진실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다 한마디 대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손씨, 그리고 손씨에 남겨진 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